자, 딱 정민아, 지민아, 딱 20분만 들어봐야 되라. 알았죠? 그 고등학교에서 딱 첫 파트에서 뭐가 나냐면 다음 주 고등학교를 해서 준비해 듣는 거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뭐가 나냐면 어떻게 세상에 전기를 띠는 물질이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일단 전기라는 걸 이제 제대로 알아야 한단 말이야. 너희들 완이도 이거 지금 다음 주 고등학교 갈 건데 지금 전기랑 자기에 대해서 이거를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이도 한번 들어봐. 다 해볼게 얘들아. 이게 어떻게 과학자들이 처음 의심을 품었냐면 톰슨이랑 러더퍼드라는 그 과학자. 일단 과학자 이름은 쌤이 중요해서 안 중요했어. 안 중요하더라. 알지? 그 말한 거 듣고 흘려. 과학자들이 한번 지파를 잡아당기니까 분명히 빠르게 바뀌었지. 힘을 가면 빠르게 바뀌잖아, 맞지 얘들아? 빠르게 바뀌었는데 힘을 쌤이 일로 가있지, 그치? 근데 힘을 일로 가있으면 이 지금 팔이 어떻게 돼야 되더라? 힘을 가있으면 만약에 팔 안에 이 입자들이 잡아당길 힘이 없었다면 쌤이 팔을 왼쪽으로, 쌤 기준으로 알게 얘들아, 왼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 팔에 있던 살은 어떻게 돼야 되더라?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이 입자들끼리의 힘이 없었다면 떨어져야 돼. 근데 떨어져 얘들아? 떨어져? 안 떨어지지? 내가 힘을 일로 갔을 때 빠르게 일로 바뀌어야 될 거 아이가. 근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입자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얘들아? 고유한 힘이 있었던 거야. 그걸 찾아낸 게 바로 전기야. 이해했어 얘들아? 전기. 과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이거를 입자를 파헤쳐가지고 이 입자의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얘로 돼 있다는 걸 찾아냈는데 얘 이름을 그래서 뭘로 지었어? 찾아낸 이름을? 불러봐 얘들아. 다 배웠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얘로 돼 있어. 근데 여기 내부로 보면 맞아. 미니발처럼 전기를 띠는 그 자식 전자라는 데도 있고 원자 내부에 시야처럼 박혀 있어서 또 전기 띠는 애가 있었어. 플러스로. 얘는 원자라 불러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얘로 안 돼 있는 게 있나? 없어요. 다 얘로 돼 있어. 알았지? 원이 얘들아. 어디지 얘들아? 기본. 그 자식이 얘들아 어때?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이겼어? 동글동글해 보이지 맞지? 그래서 나다를 띠는 그 자식이라 해서 기본 입자라 불렀어. 여기까지 알았지 얘들아? 여기까지 알았죠? 근데 이 원자끼리 얘들아 보니까 다 힘이 달랐어 달랐어? 힘이 달랐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봤을 때 빛이 반사했을 때 색깔이 다르게 보이지 맞지? 세상에 모든 물질이 다 힘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얘들이 종류가 있다는 걸 찾아냈어. 서로 각자. 그래서 얘 종류를 뭐라 불렀지 얘들아? 원자의 종류 뭐라 불러 얘들아? 근원 원자의 요소자 원소라 불렀지. 기억나지나? 배웠지? 화학할 때 원이 얘들아 어때? 저기가 뭐였어? 근원이니까 풀어봐 얘들아. 기본이지. 그 요소는 각자 나눠져서 다르게 이루어져서 나눠져 있어.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룰 성자에 나눌 분자가 불러요. 요소가. 여기까지 기본이죠 맞지? 그럼 이 원자를 정말로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볼게. 확대해볼게.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 중심에 뭔가 박혀 있다는 전기를 띠는 물질을 찾아냈고, 그리고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실제로 얘 주변에 뭔가 항상 맴돈다는 거를 찾아냈어.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얘를 떨어뜨려도 다시 들어와. 자, 그 말은 뭐야? 쌤이 얘를 힘을 가해서 떨어뜨렸어. 근데 또 들어와. 왜 들어와? 서로 뭐가 있다는 뜻이야? 고유하게? 힘이 있다는 뜻이야. 그 힘을 뭐라 지었다 쌤? 이름은? 전기. 고유한 성질이 전기라 불러요. 그 전기사에 작동하는 힘은 뭐라 불러? 전기에 뒤에 뭐가 붙여야 되더라? 전기력. 너희 뭐 이거 들었잖아. 부력, 마찰력, 탄성력 들어봤지 얘들아? 그렇게 가장 세상에 고유한 물질인 전기라는 힘을 띠고 있었던 거였어. 자, 서로 계산해 보니까 이 원자의 시야처럼 바뀌어 있다고 해서 이름 뭐라 부른다 했더라? 원자 핵이라고 부른다 했지. 시야 핵자. 얘는 뭐라 불러야 되나? 전기 띠는 그 자식. 전자. 근데 봐봐.
전자끼리는 서로 보니까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얘를 같은 전기끼리는 무슨 의미를 떠온다 표현하냐면 같은 전기. 자, 같은 전기적 성질 너무 길잖아.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앞으로 이렇게 볼 거야. 전기를 성질을 있잖아. 줄여서 짊어지고 있다. 전기를 짊어지고 있다. 전화 하나 볼 거야, 알지? 내가 앞으로 같은 전압끼리. 봐봐. 똑같은 물질이 전자잖아, 맞지? 근데 같은 전압끼리 서로 뭐 하고 있어, 얘들아? 빈 공간을 만들어 안 만들어? 밀치지. 밀치면서 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전압끼리는 밀치는 힘, 청력. 얘랑 보니까 다른 전기를 뜨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참아냈어. 이렇게. 요거는 기본이지, 일단 기본. 다 배웠지, 나한테. 자, 더 중요해볼게. 그래서 얘와 얘가 성질이 다르니까 과학자들이 표시를 안 했어. 했어. 뭘 표시했다 했지, 얘들아? 정수에서 얘들아. 플러스를 뭐라 불러, 얘들아? 양수, 그치? 마이너스를 뭘 불러? 음수. 예를 들어 양과 음이 얘들아 뭘 의미해? 양음이? 양? 햇볕 양자. 음은 뭘 의미해? 음 얘들아? 그늘음자. 얘들아 봐봐. 햇볕과 그늘은 어때 서로? 봐봐. 햇볕이 비쳤어 쌤이. 뒤에 얘들아 그늘이 생기지. 근데 봐봐 얘들아 햇볕이 없으면 그늘이라는 개념도 있어? 빛이 없는데 그늘이라는 게 있어? 없지.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거를 햇볕 양자라 지었고 반대 성질 뒷거를 그늘에 비교한 거야. 근데 실제로 너희들 원자핵과 전자핵 플러스랑 마이너스 적혀 있어? 아니지.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플러스 마이너스 안 적혀 있어. 근데 과학자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뭘로 나타낸 거야? 양과 음이야. 햇볕과 그늘이야. 수학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지민이가 길 가다가 5,000원을 주었어. 5,000원 큰 거야 지민아? 큰 거야? 아, 큰 거야. 만약에 지민이가 5,000원 주었는데 누군가는 그 돈을 뭐 한 거야? 완전 성질이 상반돼서 상반 안 됐어. 미안해. 상반됐지 맞지? 그래서 음과 양으로 표현하는 거야 수학에서도. 이해했어 얘들아? 근데 실제로 음과 양도 사실 누가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개념이야? 우리 인간이 만든 개념이지, 그죠? 맞지? 자, 그래서 얘를 양 전하, 얘를 전하를 붙일 거야. 안 어렵지? 여기까지 애들 맞지?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원자핵과 전자가 다른 전하면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지, 맞지? 근데 왜 안 붙어? 지민아, 말해보자. 이거 왜 안 붙을까? 정빈이 들은 적 있었나? 내한테? 봐봐. 얘가 원래 서로 땡겨야 돼. 근데 왜 안 붙어? 밀어내서 계속 가까워지 밀어내니까 서로.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뭐? 미리 말대로 그럼 최대한 가깝게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붙었다가 밀쳐질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을 보면 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런 논리야. 근데 뉴턴의 사고 실험 기억나냐? 뉴턴의 사고 실험? 쌤도 지금 감기 때문에 미치겠다 얘들아. 감기 올라가지고. 소리 죽겠다. 얘들아 자 볼게. 다시 볼게. 다시 볼게요. 얘들은 뉴턴의 사고 실험 혹시 기억나? 이리 기억나? 뉴턴의 사고 실험. 뉴턴이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이야. 증명했어. 뉴턴이 이런 거 생각해. 사과나무 이야기 알지 얘들아? 뉴턴이 힘에 대해서 논리로 증명하고 있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 보고 사과에 떨어질 때 빠르게 바뀌었나 바뀌었어? 바뀌었지. 일단 빠르게 바뀌면 뭘 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뭘 가한 거야 이거 지금 힘이지. 근데 사과와 지구가 분명히 닿았어? 안 닿았지. 근데 힘이 가해지고 있지. 근데 왜 가해지는지 몰랐는데 뉴턴도 힘이 있다는 가해적을 찾아서 나타냈어. 찾았지? 뉴턴이 죽은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질량이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휘어있는 공간으로 떨어뜨리는 걸 증명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몰랐어. 근데 뉴턴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럼 자 지구와 사과 사이도 떨어져 있는데 왜 지구랑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뉴턴이 머릿속으로 한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야. 볼게요. 뉴턴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포탄이라고 썼단 말이야. 포탄 전쟁에서. 그래서 뉴턴이 포탄을 산 위에서 날리는 상상한 거야. 이때 약하게 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앞에 떨어지겠지. 더 빨리 쏘면 더 멀리가 떨어지겠지. 더 빨리 쏘면 더 멀리 떨어지겠지. 자, 확대해 볼게 지구를. 얘보다 이 포탄보다 더 빨리 쏘세요. 더 빨리 쏘면 지구 중심 앞으로 날아가는 도중에도 지구의 거대한 지구라는 이 질량이 우주 공간을 트램펄린처럼 휘게 만들어서 휘어있는 공간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힘이 가야지 안 가야죠? 가야지. 자, 볼게 얘들아. 이 중심에서 그럴게요. 이쪽으로. 자, 지구도 얘들아 휘어있는 공간으로 다 지금 힘을 받아 안 받아? 지금 한단 말이야 지민아. 봤지? 그래서 지구도 어때? 네모난 모양이야? 둥근 모양이지. 왜? 공간이 사방으로 휘어져 있는 게 공률 똑같거든. 그래서 공간이 사방으로 휘니까 보통 행성이나 별, 외수 행성 다 둥근 모양이야. 이유가 있지. 힘이 다 똑같이 가야 돼. 휘은 건 떨어지니까. 근데 지구가 둥그니까 봐봐라. 지구의 표면이 떨어진 높이랑 포탄이 떨어진 높이가 빨리 쏘면은 어떻게 돼? 어떻게 쏘세요? 어떻게 쏘어? 같은 것 같아, 같이. 그럼 땅에 다 안다. 또 안다. 왜? 지구 떨어진 높이랑 표면 떨어지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그때 계속 볼게요, 선생님. 또 안다. 이 어깨 땅에 다 안다. 안 닿지. 이런 느낌이야. 포탄을 너무 빨리 쏘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높이랑 지구 표면이 떨어지는 높이가 어때? 일치 안 일치? 일치하지. 이게 바로 뉴턴의 4호 실험이야. 얘들아, 아까 이거 왜 뭐하다 이게 나온 거야, 얘들아? 전자가 왜 원자에게 안 붙는 거야? 전자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매우 빠르게? 봐봐, 얘들아, 웃기지 않아? 원자와 우리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 태양계 있잖아. 비슷해? 좀 비슷하지, 그치? 근데 이 비슷한 원리가 어때? 힘은 달라. 봐봐, 원자핵에서 원자핵도 일단 동그랗 동그래. 동그랗지? 원자핵이 동그라니까 원자핵의 공률 있잖아. 공률 9번 있는 비율. 지구도 공률이 있어 없어? 9번 있는 정도 있지? 지구의 표면이 떨어진 높이랑 포탄이 떨어진 높이가 일치하니까 땅에 안 닿지. 그치? 똑같아. 원자핵이 떨어지는 표면과 전자가 떨어지는 표면이 궤도가 똑같으면 다 안다. 전자가 안 닿지. 그치만 자와 땡기고 있기 때문에 어때? 탈출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영원히 도는 거야. 영원히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얘들아? 봐봐. 근데 봐봐. 태양계가 질량의 거대한 별 중심으로 도는 게 이게 우연일 것 같아, 얘들아. 너희들 태양계 같은 애들이 우주에 우리 태양만 있을까?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요. 원자 안에도 전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돌고 있어. 비슷하게. 이렇게밖에 돌 수밖에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필연이야, 얘들아. 우연이 아니야. 이게 태양계와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도는 형상이 비슷한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봐봐, 힘은 달라 안 달라? 봐봐, 힘은 달라. 봐봐, 중력은 휘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휘어있는 공간에 떨어지는 무슨 힘이야? 중력이지. 근데 전자와 원자에게 무슨 힘이야, 얘들아? 전기력이지. 각자 고유한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중력과 전기력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뉴턴의 사고 실험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일어나지. 힘의 종류만 다른 거지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영원히 떨어진 상태 되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원자 해결했을 때 플러스 x. 전자는 실제로 마치 태양계처럼 특정 궤도랑 돌아. 있어 없어 궤도라는 게 특정한 궤도를 도는 게 있단 말이야. 놀랍지 않아 얘들아? 마치 우리가 태양에 속해 있지. 이 원자 안에 들어오면 일종의 전자가 우리 지구처럼 비슷하게 도는 거지. 작은 우주에 원자도.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봐봐. 과학자들이 이까지 증명했는데 슈레딩거랑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가 그러면 이 궤도에 전자가 최대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계산을 했어. 원리까지. 그거로 들은 거야. 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봐봐. 쌤 할게. 전기력이라는 것은 다른 전화일 때는 1로 표현하죠. 맞지? 그럼 만약에 쌤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5라고 하면 다른 전기의 힘 몇 칸만큼 잡아당길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5. 그치? 그러면 이거 이해돼? 그럼 더 이상 잡아당길 힘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거 뭐라 불렀어? 가운데 성질이 뛴다. 중성. 기억나요? 중성? 근데 아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합쳐서 0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들 봐봐 자석에다 철가루 다 붙였어. 근데 다 붙었다 할지라도 또 철가루 있는데다가 갖다 대면 또 붙어. 또 붙지. 똑같아. 얘도 원자 핵에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전자끼리는 청력이 발생해야 돼. 같은 전화 맞지? 그래서 전자가 일반적으로 5개밖에 못 들어오는데 만약에 원자에게 전자가 가까이 가면은 이것보다 더 넘게 붙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다. 그것도 이해해줘야 돼.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얘들아, 이거 하기 전에 너희들 점점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가 도는 궤도가 점점 커지지. 원이라면 원주가 커지지. 원주가 맞지? 그럼 봐봐. 분명히 전자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계산을 해냈어. 이까지는 들어왔을 거야. 첫 번째는 슈레딩거랑 하이젠베르크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찾았는데 이 공간을 네모로 비교했어. 실제로 네모칸이야? 아니야. 궤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찾아낸 것뿐이야. 그래서 그 네모로 비교했어. 이 네모 이름 뭐라 부르는지 알아? 그럼? 궤도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공간. 바로 궤도의 영어로 뭐라 부르냐 얘들아? 오비트라 불러요. 장소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장소 AL. 오비탈이라 불러요. 오비탈.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름 오비탈인데 이 오비탈 확대해볼게요. 확대. 오비탈. 전자가 무조건 2개까지 못 들어가. 이유가 있어. 봐봐. 전자끼리는 같은 전하니까 전기력이 뭐가 속도해? 같은 전하니까 마이너스니까 청력이지. 근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 봐봐. 전자는 매우 질량이 작아요. 그 쉽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전자가 매우 질량이 작으니까 에너지를 내가지고 스스로 뭐 더하면 스스로 자전도예요. 마치 뭐랑 비슷해라? 행성이 도는 거랑 행성이 자전으로 도는 건 비슷하지? 똑같아. 너희들 전자가 매우 질량이 작은데 운동하는 걸 막을 수 있어? 못 막아. 맞잖아.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얘들이 봐봐 놀라운 걸 찾았어. 얘가 같은 전환인데 왜 전자 2개까지 있을 수 있냐? 얘가 칠파방으로 반식을 잘했을 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면 생겨. 자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장소가 변한 걸 이어붙인 거야. 얘들아. 너 어떻게 찾냐 쌤이? 틀린 방향을 전류로 잡았을 때 내 손가락을 전류, 엄지를 자기장을 했을 때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위쪽이 나온단 말이야? 나오는 방향을 N극, 노르스극이라 불렀고 들어가는 방향 S극이었어. 근데 오른쪽 전자 보니까 얘는 시계로 돌더라. 그러면은 전류는 어디로 흘러? 반대로. 반시계지. 그럼 얘는 자석이 방향 반대일까 안 반대일까? 아, 쌤 반대로 적었네 얘들아. 여기 S야. 얘는 이거지. 이렇게. 여기가 전류,
엄지손가락 자기장. 얘들아 이거 소모형 왜 만들어줬어 얘들아? 과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뭐 하려고 얘들아? 소모형 얘들아 과학자 소모형 왜 만들어줬어? 일반 사람들이 전자가 전하를 띠랑 움직일 때 자기장이 변하면 변하지. 그 자기장이 변하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손모양으로 만들어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이 N, 아래쪽이 S. 이해했어들아? 자 이때 N, S 붙어. 붙지. 전하를 띠는 애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극이면 붙고 같은 극 밀치지 않아. 맞지? 근데 봐봐. 전자가 왜 하나를 더 못 들어갈까? 만약에 얘가 시계니까 반시계로 돌면은 또 이 주변에 또 자기장이 생기지. 근데 왜 세 개로 못 들어갈까? 무조건 두 개밖에 못 들어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세 개부터 얘들아 뭐가 세질까? 청력. 같은 전화 전기력 청력 세져버리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력보다 마그네틱보다 일렉틱 전기력이 더 세지는 거야. 그래서 터져서 어디 올라가? 터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 두 개까지는 붙이실 수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기억해. 하나의 오비탈 공간에서는 전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 두 개. 세 개는 못 들어가. 세 개부터는 청력이 더 세져서. 알았지? 터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해했어? 얘가 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영원히 돌아 안 돌아? 돌아요. 왜? 원자에게 떨어진 높이랑 전자 떨어진 높이가 일치된 거야. 신기하지 얘들아? 그쵸?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288씩 올라간다는 걸 찾아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점점 이 궤도가 점점 커지지, 길어지지. 그 사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지는 게 정상 아니야? 그치? 한번 또 과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이 오비탈의 개수가 무조건 누적이야. 왜? 늘어나자 공간이. 근데 이 오비탈 공간이 무조건 플러스 2씩 증가하는 걸 찾아냈어. 그래서 오비탈 공간 1개, 3개. 세 번째부터는 누적. 또 2개가 추가돼서 5개.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이렇게 오비탈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전자가 점점 많이 수용하게 돼. 근데 봐봐. 오비탈이 점점 이 오비탈의 종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전자끼리의 청력이 세지죠. 세지지.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 봐봐.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 너희들 이 궤도를 쌤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쌓아가니까 쌤 뭐라고 본다 했어?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불러야 되라. 알았지? 첫 번째 껍질. 자, 얘 이름도 있어, 얘들아. 이름이 뭐냐면 얘를 S오비탈이라고 불러. 그냥 지은 거야, S오비탈. 얘는 이름을 P오비탈 지었어. 얘는 이름을 D오비탈. 또 F오비탈. 이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봐봐. 너희들 점점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점점 에너지가 커져. 왜 커지지? 원자에게 전기력인 인력을 이기고 날아가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맞지? 그래서 점점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값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곧 에너지를 필요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봐봐. 너 S오비탈이랑 P오비탈 중에서 전자가 누가 더 밀집해 있어? P오비탈이지. 그래서 S를 0이라고 에너지를 매기고 P 1, D 2, F 3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를 매긴 거야. 이때 봐봐. 너희들 얘를 적을 때 첫 번째 궤도에 있는 S오비탈이다 해가지고 우측 상단에다가 전자 몇 개가 들어있을 수 있는지 적어요. 2개. 무조건 한 개의 오비탈이 몇 개 들어있을 때 쌤이 2개. 그래서 얘를 1s2라고 불러요. 1s2. 근데 얘 봐봐. 얘는 2s지. 봐봐. 숫자를 얘들아 더하면 돼. 얘 1 더하기 0은 몇이야? 숫자가? 에너지 값이? 0이지. 그치? 얘는 몇이야? 2 더하기 0은? 2지. 2 더하기 1은? 3이지. 그게 더해봐 얘들아. 3 더하기 0은? 3이지. 4, 5. 봐봐. 얘들아. 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채워져. 그럴 수가. 얘들아 피곤하나? 얘들아 오늘 이까지만 할게 그러면. 이까지만 하고 자 너무 좋은 거 같으니까 이것만 기억해놔. 오늘 했던 거 궤도 안에는 오비탈이라는 공간이 있고 전자가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간다. 이유는 전기력인 세기부터는 전기력인 청력이 자기력인 인력보다 더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 전자가 두 개까지 못 들어간다. 알았지? 그리고 이거 비니가 젖어가지고 이거 다음 시간 때 쓰니. 그리고 이거 말고 쓰면 얘들아 288씩 증가한다. 알았지? 솔직히 계산해보면 정말 288씩 올라가. 선생님 계산해 주려 했는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 지금 다시 두 문제 풀게요. 얘들아 질문 받을게. 질문 받을게. 질문.